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도 영상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8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눈발이 거세지면서 내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의 많게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강원 동해안 지역에도 1에서 많게는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 지역도 당분간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남 해안가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강원 산지는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시면 서울 4.6도 등 대부분 영상권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살펴보시면 서울 8도, 청주와 대전 9도, 광주와 창원 10도까지 올라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은 미약했다. 마라톤 만만해 보셨구나. 그렇게 몇 년 산전수전 다 겪었더니 어느새 회장님 언제 오세요? 다 왔어요. 인생의 날개를 다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투싼.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마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프로틴바. 단백질이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프로틴을 전부 다시 설계하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꽉 채우고. 프로틴의 세대 교체. 이지 프로틴.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As time goes by, the value has been clarified. Sealy Posturepedic. Life on Sealy. 17년 동안 아이오페 넘버원 크림. 슈퍼바이탈의 생명력이 내 피부에 저력으로. 저력 있는 피부, 빛나는 자신감.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미안.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아침엔 상쾌한 수영. 아,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 패스 X 여기요. 경찰 놀이했어? 그럼 엄청난 비행을 구했지. 저번에 좀 특별하죠. 노는데 목숨을 걸었거든. 신이수요? 우리가 체포한 게 신이수요? 네가 잡은 그놈 살인범이었어. 용감한 심상 그런 거 받는 건가? 너 경찰이 될 거야.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좀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백도 세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우리 팀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대박! 다른 동료분들도 같이 드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드롭바. 여기 놀이터 아니라고 했지? 내 자리는 어디야? 출근을 제대로 하시겠다. 사명감에 쩔어서. 아주 성실하게. 이 프로그램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에이스침대와 함께합니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무면허로 운영하던 업체였는데요. 중개 플랫폼에서 업체명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펼쳐왔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 나래서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복권 명당으로 소문난 한 복권 판매점이 있습니다. 1등 당첨이 무려 18건이라는데 의아한 건 원래 휴대전화 대리점이었던 자리에 2년여 전에 입점했다는 겁니다. 과연 2년여 만에 1등을 18명 배출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잠시 후에 금요탐정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가 튼튼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시작하자 피부 맞춤 클렌징. 닥터브로너스 퓨어 캐스틸 솜. 내 피부를 위한 깨끗한 시작. 나만의 클린 뷰티 닥터브로너스. 17년 동안 아이오페 넘버원 크림. 슈퍼바이탈의 생명력이 내 피부에 저력으로. 저력 있는 피부, 빛나는 자신감.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5분?
충분하네. 급한 출근길도 마음은 급하지 않은. 마중 나가지 못해도 마중 나간 것 못지않고 기다림은 있어도 이제 출발했나 봐. 걱정은 없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또 어떤 순간들을 만나게 될까요? 편리한 이동이 가치 있는 순간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빠르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스타일. 나의 에어스트레이트.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 패스 X. 여기요. 티에게 꽃이란? 난 별로. 시들면.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 티도 F가 된다. 플라워 앞에선 F가 되는 매직 꽃집 청년들이 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꽃집 청년들.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미안.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10년 가까이 아무 탈 없이 다니던 집 앞 골목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매달 통행료를 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부산에서 이런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부산입니다. 한 차량이 골목길을 막아서고 있는데요. 통행이 어려워진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하려 해도 소용이 없었던 상황. 무슨 상황이죠?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요. 한동안 소란은 계속됐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 바로 그 블랙박스 장면에 차량이 서 있던 곳이거든요. 바로 이곳에 차를 세워놓고 이 골목을 막았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못 뺀다. 마음대로 해라. 통행료를 받겠다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너무 과하게. 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골목을 막고 통행료를 요구했다는 땅 주인.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겠대요. 한 달에. 우리는 10년째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다가 이게 유일한 통로고 말비락이 있어. 10년 만에. 2시간 가까이 막았는데 경찰이 와도 경찰이 그 처치를 못해요. 이게 개인 땅이니까. 땅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목적이라는 것보다는 뭐 재개발되면 돈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도시가스하고 뭐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쓰니까 대가를 침해를 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달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거라고요. 근데 그 해결책의 결론은 통행료 아닙니까? 땅 주인은 사유지인 골목길에 전기시설 등을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통행료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 알바지를 하나? 이거 뭐 때문에 사겠습니까? 무슨 용도로 이걸 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매입을 요구하려고 일부러 도로용 땅만을 사는 일명 골목길 알박기가 의심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토지 구분이라든지 아직까지 국가에서 매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지금 사도가 많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값싼 도로용 토지를 경매로 매입해 보상을 요구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구청에서 관리할 수는 없었을까요?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해결은 저희가 할 수 있고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러면 관리 대상이 안 된다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통행료를 요구해도 손쓸 수가 없다는 입장.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지금 이 도로처럼 보이는 이곳이 개인 사유지고 지금 각기 비대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아예 펜스를 쳤습니다. 이 울타리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인간 숙박업소 주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언제부터 막혀 있었던 겁니까 이게? 이거 막은 지는 1월 3일 날 받았어요.
네, 지난 3일 CCTV 영상인데요. 영업 중인 가게 앞으로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사유지 통행을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주로부터 온 내용 증명이거든요. 7대 진입로 부동산 사용료를 최종 제시하였고 제시한 금액은 이게 월 70만 원인가요? 네네네. 작년 9월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한 땅 주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매월 통행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업주는 고의적이라는 얘기를 꺼내는데요. 서울에도 그런 땅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땅을 찾아다닌다고요? 네, 찾는데요. 팀이 있나 봐요. 그걸 찾아가지고 사든지. 그렇다면 땅 주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확인해봤습니다. 영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샀지 저희가 뭐 무상으로 제공하기에 사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서로 간에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이 조금 욕심 내려놓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욕심이라고 이렇게 되려 역으로 생각을 하시니 그거는 진짜 맞춰드린다고 많이 맞춰드린 것 같은데. 일종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돈이 없죠. 돈이 없는 겁니다. 그 매출은 좀 영향이 어느 정도? 거의 절반은 떨어졌다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의 도로를 둘러싼 갈등,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도로가 사도인 경우에 이에 대한 통행료를 줘야 된다는 판결은 다수가 존재를 합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제 내가 이거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걸 100%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수십 년간 수년간 사용이 됐다고 하면 얘는 대법원이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된다는 기존의 판례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공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도로 용임을 알고 산 경우엔 수익권이 없다는 판례도 있었는데요.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와 이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 과연 없는 것일까요? 그런 토지들이 뭐 경매나 공매로 나오게 되면 개인에게 경매에서 사게 하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가 그 토지를 사라는 거죠. 정말 지자체가 나설 수는 없는 것일까요? 차라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거는 저희도 아저씨 요새 뭐 예산이 없잖아요. 법률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공중에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사실은 좀 제한을 할 필요도 있죠. 뭐 우리 헌법에도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적인 소유와 공공의 목적 사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겠습니다. 최근 무척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미용실 하는데 화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보여줄 것이 있다며 한 건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보이는 처참한 내부. 도무지 미용실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런 거죠? 제가 인테리어 사기를 좀 당했습니다. 다름 아닌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지금 3개월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시공을 맡긴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게 곳곳엔 쓰다 남은 공사 자재와 전선, 심지어 구조물들까지 훤히 드러나 있는 모습. 아이고. 30% 공용도 안 하게 하고는 돈을 100% 다 받아간 상태죠. 싹 다 받아갔어요. 싹 다 받아가고 지금 이제 잠적을 한 상태고. 지난해 10월 인테리어 계약을 한 뒤 선금 2천만 원과 중도금 1,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계약했던 공사 완료일부터 무려 2달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동시에 손해만 계속되고 있답니다. 지금 인테리어 사기금은 3천만 원이 넘어간 상태고 3개월 동안 제가 지금 업장에서 영업을 못하면서 여기 와서 셀프 인테리어 하고 있고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업체가 잠적해버린 탓에 결국 직접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해당 업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밝혀진 피해 금액만 약 8,500만 원에 달하는 상황.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계약 금액은 2,350이었고 공사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냥 여기 공사 현장이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샤시 달아놓고 바닥 보일러 깔고 방통 치고 딱 거기까지 했어요. 이곳 역시 미용실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됐었던 건데요.
심하네요. 처음에 형사 고발하려니까 이거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왜요? 여기에 자재가 있고 그 공사 기계가 있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대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공사야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래도 어쨌든 간에 하긴 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상황이 안 돼서 못한 거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거든요. 그걸 모르는 걸까요? 해당 업체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작진이 문을 두드려보지만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사무실. 업체 대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근처 가게의 대표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그 2층에는 사람이 없나요 지금? 없어요 지금. 10년 말 정도. 1월 달에는 지금 초에는 본 적 없어요. 12월 말에. 네 맞아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늦은 밤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대표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는데요. 타일 바르고 방수하고 뺑기 뿌리고 그 에콘 배관하고 전기공사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 또 돈 받은 것보다 공사한 게 더 많습니다. 공사 도중 발생한 추가금을 요구했으나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제가 1,880만 원을 준 상태에서 추가금을 요구해가지고 230만 원을 따로 줬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타나서 추가금을 지불했음에도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해자. 결국 민사소송을 위해 업체대에 알아보던 중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구청 가가지고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뭐가요? 그 자격증. 제가 뭐 일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전국에 10,000개 인테리어 업체가 있잖아요. 9,980개가 면 없어요. 예, 위반이에요. 뭐 맞아요 이거는. 명백한 형사법 위반이에요.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시공은 관련 자격이 필수. 대체 해당 업체는 어떻게 계약했던 걸까?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모여있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해당 업체를 알게 됐다는 피해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다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믿고 전문가니까 등록을 당연히 시켜줬겠지라는 생각을 이 어플리케이션을 믿고는 그냥 진행을 했죠 저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지 해당 플랫폼에 문의해봤습니다. 관련 문의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연락할 의사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요. 별도의 답변이 없다고 하면 그냥 답변 의사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하지만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도가 못 따라가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게 당신이 지금 인테리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나요?를 묻지 않고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예 급수를 나누는 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이런 어떤 인증제도 같은 것들을 맞춰서 1, 2, 3, 4급을 나누던지 뭔가 그런 거를 만들어야만 자기한테 적합한 공사들을 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 그걸 책임을 묻고 이것이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네, 눈 덮인 이런 겨울산을 한번 보면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매년 찾게 된다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인지 어제 강원 산지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송희진 씨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송희진 씨. 네, 생중계로 전해드리는 송희진입니다. 저는 지금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온통 하얀 겨울왕국입니다. 정말 예쁘죠? 자, 이곳 성자령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상시 눈꽃을 볼 수 있는 데다 보시다시피 등산로의 이 경사가 완만해서 초보 등산객들도 쉽게 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눈 소식이 있는 날에는 정말 많은 등산객들이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르시는 분들 꽤 아침부터 많은데 한번 만나볼게요. 저기 안녕하세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아, 서울? 네. 몇 시에 이렇게 출발해서 오셨어요? 거의 4시쯤 출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좀 완만한 쉬운 등산로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등산 준비를 잔뜩 하셨네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겨울 산행은 오히려 더 준비해야 되는 게 많아서 네. 가방이 좀 크거든요. 추가 여분 옷이라든지 비상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뭐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워요.
오늘 산행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눈 예보가 있어서 왔는데 지금 조금씩 내리는 눈 보니까 일단 벌써 설레고요. 좀 정상 부근에선 더 많은 눈과 상고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겨울 산행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 산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릴 경우에는 눈 내리는 거 보면서 석양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요? 이따 사진 찍으실 거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왜 장갑 끼고 있으면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세지 하나면 됩니다. 이거를 손가락처럼 이렇게 터치가 이렇게 쉽게 되거든요. 이렇게 왜 안 되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 카메라에 보이세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자 선물로 드릴게요. 네, 즐거운 산행 되세요. 네, 자 이렇게 산행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거든요. 전문가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 산행 시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겨울 산행 필수 장비가 이 아이젠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눈길이라든가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장비인데 이게 막상 걷다 보면 아이젠길이 엉키거나 등산화끈에 걸리거나 나무 뿌리 등에 엉켜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걸으실 때는 왼발과 오른발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 저체온증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이제 위험한데요. 저체온증 증상은 본인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 초기 증상으로는 사람이 말투가 좀 어눌해지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리버리해져요. 그리고 이유 없는 짜증. 이것도 이제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니까 예, 이런 것들 잘 주변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 이 강원 산간 지역에 많은 눈예보가 있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생중계로 전해드린 송혜신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수많은 궁금증 모두 의뢰하세요. 금연탐정사무소. 오늘의 의뢰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주변에 명당이 있는데 등이 14번이나 나왔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가 싶어서. 의뢰인이 은밀히 요청한 오늘의 접선 장소는 바로 이곳. 복권방인데? 1등 당첨이 무려 10번이 넘게 나왔다는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 복권 명당이라는 소문에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끊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권 명당에서 나타난 의뢰인. 안녕하세요. 뭐 때문에 여기 부르신 거예요? 아, 로또 샀어요. 설마 복권에 당첨되는 법이 오늘의 의뢰는 아니겠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년 전에 갔을 때는 그냥 가게였거든요. 근데 이제 로또 가게가 생겼는데 여기가 1등이 18번이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년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하죠. 진짜일까? 이런 의심 들죠. 오늘의 의뢰는요, 복권 판매점을 갈 때마다 볼 수 있는 수많은 1등 당첨자 수. 이거 과연 진짜일까요? 2021년 4월경에는 분명 휴대전화 대리점이었지만 아니, 한 달 사이 복권 판매점으로 바뀐 모습. 그런데 간판을 잘 살펴보면요, 생기자마자 14번이라고? 한 달 사이에 14번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요. 현재는 1등 당첨자가 늘어서 무려 18명이 됐는데요. 이거 어딘가 미스터리한 복권 판매점. 혹시 당첨자 수를 속인 건 아닐지 궁금하다면 금요탐정이 직접 물어보죠. 1등이 18번 됐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아니, 그런 분들 있어요. 이게 어느 날 복권집이 생겼는데 10몇 번 나왔다고 써쳐놨네? 그거 완전히 가짜인데 사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앞에 북한전 쪽산데 있다가 이거 이사를 온 거거든요. 아하, 가게를 이사하면서 생긴 오해라고 하는데요. 점주의 말 과연 사실일까요? 1등 당첨이 된 곳이 맞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회차는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첨자 수를 허위로 홍보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요, 가게를 이전했을 때 당첨자 수를 그대로 쓰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걸까요? 설명은 바꿀 수 있는 거고 이전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는 1등 당첨자 수가 유독 많이 배출된 이른바 복권 명당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당첨의 희망을 품고 이런 명당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보아니 가보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집에도 많아요, 이런 복권이. 와, 이게 다 복권이에요. 수십 년간 매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복권을 구매해 왔다는데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맞아서 팔자를 고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아하, 숫자 하나에 아쉽게 떠나간 1억 천금의 꿈. 많이 나오는데 명당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저기 종로 가에도 있고 영등포 또 여기 회기도 있고 동묘도 많이 나와요. 동묘 잠실도 아시죠? 난 다 알아요. 이게 다 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명당 중에서도 손꼽힌다는 이곳. 와, 설마 이게 줄이야? 가히 명당이라 할 만하죠?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 게다가 복권을 사기 위한 이른바 오픈런 행렬까지. 아니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문대 열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대전에서 사가지 간다고 제 줄 서 있잖아요. 아니 뭐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겠지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요 억소리 나는 이곳에선 1등 당첨자만 무려 50명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매점에서 나온 1등 당첨 금액이 10억, 100억도 아닌 1205억. 그야말로 복권의 성지. 1등이 잘 나온다는 입소문을 타고 당첨의 꿈을 품은 손님들로 가게는 이렇게 늘 문정손실을 이룹니다. 하루에 보통 발권량이 어느 정도 돼요? 10,000장 좀 넘을 거예요. 13,000장 정도. 갈수록 많아지고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한 곳에서 1등이 이토록 많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거 이 복권 명당이 뭔가 남다른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한 가게에서만 무려 103장이 당첨됐습니다.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작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을까요? 조작이다, 한 곳에서 많이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조작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로또 복권은 매회차 독립된 확률로 추천 방식이 시행되기 때문에 814만 분의 1로 어디 판매점에서 복권을 사든지 당첨 확률은 동일합니다. 어느 판매점이든 당첨 확률은 동일하다는 거죠.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전에 여기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이 흘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쪽으로는 도봉산이고 이쪽으로는 수록산이고. 그 산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평야가 이루어가지고 산과 물의 전기를 받아서 좋은 기운이 넘쳐 흐른다는 이곳이 천하의 대명당이 이 땅에 강림하였습니다. 설마 대박 날 수밖에 없는 명당의 터? 유명 복권 판매점들은 정말 좋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당첨이 잘 되는 걸까요? 그래서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직접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어때 보일까요? 여기 지형을 보시게 되면은 가게 입구를 중심으로 멀리서 보여지는 산들도 쉽게 보이고 현대적인 풍수에서는 도로 자체를 물길로 해석을 하거든요. 배산임수로서 입지적인 부분으로서는 좋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허, 1등 배출의 비결은 역시 이 좋은 기운 덕분인가요? 100점 만점으로 따질 것 같으면 65에서 70점 정도? 100점짜리 땅은 또 아닌 거네요. 그렇게까지는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좋은 터라고 해도 현실적인 노력과 또 그때그때의 어떤 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복권 명당의 입지 조건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풀리지 않는 복권 명당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일단 그래도 저희도 명당표 복권을 구해봤습니다. 과연 금요 탐정 3부에도 홈런은 올 것인가? 긴장이 되는 순간 이 추첨되는 번호를 하나씩 표시해 나가는데요. 그 결과는요? 아이고, 구매한 복권 중 단 한 장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권 명당은 왜 나만 빼고요? 이렇게 1등 당첨자가 우후죽순 나오는 거죠? 간단해요. 거기서 복권이 많이 팔릴 뿐이에요. 1년, 길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1등 당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에 약 13,000장을 판다는 명당 판매점, 일주일에 10만여 장을 판다면 일반 판매점에 비해서 당첨 확률이 무려 100배나 높아지기 때문. 그렇겠죠. 복권이 많이 팔리니까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거지 내가 거기서 샀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도 상관없고요. 간단히 추정할 수 있잖아요. 10명 정도가 나오니까. 근데 그 10명이 여러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명당에서 1등이 나올 확률이 결코 나의 당첨 확률은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 살기가 팍팍해질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복권 당첨의 꿈. 그런데요, 최근 당첨될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이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냐면 1차적으로 이제 분석관님 분석을 하시고요.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AI,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20단계 필터링 거쳐가지고요. 번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못 만들어드려도 연간 300만 원 이상은 이제 보너스 개념처럼 수령받게 해드릴 거니까 매주 꾸준히 구매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언뜻 보면은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으로 정말 로또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첨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일한 확률 1로 당첨되는 방법은 814만 5,060장의 서로 다른 번호의 로또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사실 복권을 산다는 건 일주일을 버틸 소소한 희망을 사는 일하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로또 되면은 고민 없이 바로 편의점 차릴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면서 바로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복권이 마지막 희망이 아닌 새해 첫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뢰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복권 판매점의 1등 당첨 횟수는 거짓이 아닌 사실. 그러나 누가 어디서 복권을 사든 확률은 똑같으니 명당을 찾을 필요는 없다. 금요탐정사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 놓쳐선 안 될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한겨울에도 이것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겨울에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온갖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채 즐기는 각종 레포츠가 인기인데요. 그런데 여기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깥은 분명 한겨울인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전혀 다른 풍경. 반바지 차림으로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이분들. 춥지도 않은 걸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실내 서핑 플로보드를 타는 곳입니다. 바다에서 못 타니까 이제 실내에서 365일 계절 가리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한겨울에도 서핑을 포기할 순 없다. 물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실내 서핑장이었던 건데요. 다들 모두와 한 몸인 것처럼 자유자재로 물 위를 누비는 모습입니다. 오. 겨울에 실내에서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매력 같아요. 눈 보면서 하면 멋있다고. 안 춥고 물놀이 하는데 눈 쌓이면 와서 눈사람 만들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 눈이 내린 날이면 특별히 눈싸움까지 즐길 수 있으니 여름 서핑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요. 괜찮네요. 환장하게 됩니다. 보면 겨울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제한되니까. 물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저분들과 네. 그래서인지 서핑을 하는 내내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아니 얼마나 좋으면 넘어지는 순간조차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이 같네요. 한겨울에도 물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실내 서핑장을 만나봤다면 여기 조금 색다른 활동을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또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다들 모여 계신 거예요? 오늘 하키하러 왔습니다. 하키요? 네, 겨울하면 하키죠. 그렇죠. 빙상 위에서 경기를 펼치는 아이스하키. 역시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고 있는 장비가 좀 특이합니다. 하키를 하러 오신 건데 네. 이거는 뭐예요? 하키 할 때 전원 다 오리발을 끼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 하키를 하겠다던 이분들 왜 수영장에 모여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을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하키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수중하키라서 얘는 수중하키용 스틱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공을 탁 날리게 되는데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는 게임입니다. 경기가 물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장비도 조금 특별하다고요. 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 무겁게 제작된 공부터 혹시 모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비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을 더 많이 넣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 과연 승자는 어느 팀이 될지 작은 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숨막히는 경기를 이어가는 사람들.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 화려한 기술까지 선보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물속에서는
이렇게 바닥을 두드려서 신호를 보내는 게 노하우라는데요. 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마침내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 우리가 아주 준비가 잘 돼서 다음번에 저희가 넣을 거예요? 전의를 불태우며 이어지는 경기. 오로지 골을 넣겠다는 목표로 거침없이 몰아치는 화이트팀. 숨을 참고 진행하는 경기 특성상 호흡을 위해선 중간중간 물 위로 올라와야만 하는데요. 상대팀의 방어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골대까지 전력으로 달려가서 자, 시원하게 한 점 따냅니다. 힘들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진짜. 내가 올라올 때마다 살아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또 같이 주기 때문에 겨울에도 끊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정말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겨울에도 물놀이를 하는 게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 데니를 장식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곳에서 저 뭐야? 에? 저 봐봐. 저기. 설마. 이게 실제 상황이 맞나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강바람에 맞서며 웨이크보드를 즐기는 이 남자. 추울 텐데요. 행여나 놓칠세라 급히 따라가 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타신 거예요 이거 지금? 웨이크보드라고 여름에 타는 수상 레포츠입니다. 지금은 겨울이죠. 여기 웨이크보드를 좋아하시는 많은 크루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웨이크보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 드라이 슈트라고요. 이 안에 사복 위에 그냥 발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겨울용으로. 그거 하나만 믿고 타기엔 수온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물속에 손을 잠깐 넣었을 뿐인데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 하지만 웨이크보드의 진심인 이분들 아랑곳하지 않고 물 위로 과감히 몸을 던지는데요. 능숙하게 묘기를 선보이기까지. 그러다 그만 차디찬 물속으로 입수하고 맙니다. 아우, 추울 것 같아.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참 편리하죠? 커피와 얼음이 다 되니까.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혼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영화 보면서 일하는데 심지어 깜빡했는데도 충전 중. 빨리 오셨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더 강력하게.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시원해도 너무 시원할 것 같은 이분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 혜영아, 안 추워? 괜찮아? 네, 상쾌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까지 고집스럽게 타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 스포츠잖아요.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겨울까지 한번 해보려고 제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타다 보니까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눈 올 때 타면 그게 또 로망이에요. 눈이 펑펑 내린 날은 물론 강이 얼어붙는 날이면 얼음을 깨서라도 웨이크보드를 타고야 만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이들의 열정이 살짝 무섭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사람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끝판왕 등장. 아니, 사람들의 이목이 저절로 쏠리는데요. 괜찮으신 건가요? 이게 무슨 차림이에요? 슈트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슈트 입는 걸 안 좋아해요. 객기죠? 냉수 마찰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야. 진정한 이한치한. 냉수 마찰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여름이라고 착각할 만한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추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듯. 입술까지 화끈한 입은 박수가 아하.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안 추워요. 지금 코에 있는 그 콧물 같은데요? 그래도 물과 함께라면 늘 행복하다는 사람들. 표정이 말해주네요. 그래도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희열도 많이 느끼고. 일할 때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여기 와서 타고 있으면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겨울에도? 네, 겨울에도 해야죠. 추운 겨울 실내만 갇혀 답답하셨던 분들 있다면 이번 주말에는 색다른 물놀이로 기분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이 추운 날 반팔 반바지 차림에 웨이크보드라니요.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네. 보면서 추워서 몸이 막 오싹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런 냉수마찰 같은 경우에 고혈압이 있다든지 또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충청북도 영동군 깊은 산길을 타고 들어가면 작은 학교 하나가 모습을 보입니다. 한창 음악 수업 중인 학생들. 그런데 시골의 작은 학교라서 그런가 학생 수가 겨우 5명에 불과하네요. 게다가 시간표도 체험활동 위주인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전국 단위 치유시설입니다. 학교 시간표랑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아이들은 이제 상처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이 좀 주요 수업 중에 하나고, 공부보다는 마음의 치유가 우선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 수업.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서 오늘은 나의 감정나무를 만들 거야. 눈을 감고 현재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래 틀려줄게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돌아보고 표현해보는 미술 치료 시간. 다양한 치료 수업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직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감정이 저 이랬네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자기 감정을 이제 직면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치유센터를 찾은 아이들.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4월쯤에 그 폭력이 시작됐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신고하고 그 친구는 이제 출석 정지를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처분이 안 내려진 거예요. 학교를 가면 또 피해 입은 것 때문에 힘들고 또 2차 피해까지 계속 받고 지속된 학교 폭력 때문에 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피해 학생. 제 딴에는 크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학교도 계속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좀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날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게다가 학교 상담시설에서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했다고요. 2학기 시작했잖아요. 진짜 바로 간 게 아니라 힘들어가지고 이제 위클래스로 갔어요. 이제 그쪽에서 저를 데리고 있기 싫었나 봐요. 부모님한테 저 데리고 있는 게 약간 좀 대단한 거라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폐 끼치기도 싫고 해가지고 좀 이제 부모님 욕먹는 것도 싫으니까 이제 그쪽을 이제 나가기 싫었어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로지 피해자들만을 케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인 해맑음 센터가 생긴 거죠. 뭐 위센터라든지 또는 더 작은 규모로는 위클래스라든지 이런 데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도 오고 부적응 학생도 오고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러면 피해 학생이 온전하게 그 치유를 받는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하게 분리된 국내 유일의 학교폭력 치유기관이라는 수식어로 2013년에 개소한 해맑음 센터.
하지만 지난 5월 센터 건물의 노후화가 심해져서 안전등급 최하 수준의 평가를 받아 갑작스럽게 폐교됐는데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해맑음 센터 이거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가해학생, 피학생들 같이 있는 그런 시설로밖에 갈 수 없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사실 그동안에 참 많이 힘들었었죠.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받았지만 노후된 건물이 대다수. 전국을 돌면서 찾아다닌 결과 지금의 충북 영동군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시설이 열악하긴 마찬가지. 선생님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저희 밥 가지러 가고 있어요. 저희 건물 내에는 취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따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다 완성한 이후에 저희 원래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센터 앞 민박집에서 음식을 조리한 후 선생님들이 손수 센터 안으로 음식을 가져와야 비로소 시작되는 식사 시간. 영양이 가득한 식단에 선생님들의 정성이 듬뿍 담겼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수료식을 앞둔 아이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선생님한테 고마움을 전달해 보는데요. 이번에 수료식 기념해서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편지 쓰려고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약간 개인적으로 쌓인 추억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적어도 한 장 꽉 채우는 것 같아요. 이별의 아쉬움을 편지지에 꾹꾹 눌러 담아봅니다. 센터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외출에 나섰다고요? 원래 이렇게 애들이랑 자주 나가세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수료식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요 근처에 이제 영동 지역도 좀 알려주고 싶고 해서 자주 나가고 있어요.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했던 센터의 선생님들. 가자.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원류봉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잖아,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반야사 찍고 다시 돌아오면 돼. 늘 함께하던 친구들과 걷는 산책길이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듯한데요. 그동안도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좀 즐겁게 추억 쌓았던 게 많은데 그것 좀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글쎄요,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네요, 저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친구가 돼주고 또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돼주던 해맑음 센터. 언젠가 돌이켜보면 지금 이 모습도 청춘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겠죠. 호텔 갇혀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좋죠. 오늘은 왠지 하루가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산책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날 밤. 아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이벤트, 바로 바베큐 파티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센터에서 잘 적응하며 지내왔던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고기 굽기 실력을 발휘해봅니다. 평소 퉁명스럽던 아이도 선생님께 쌈 하나 건네는데요. 다 눌렀지? 이렇게 쌈 한 점으로 전해지는 제자의 사랑. 그 어떤 말보다 고마운 표현 아닐까요? 어때요? 맛있죠? 잘하죠? 오늘은 다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은 채 친구들 또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봅니다. 이별이 다가올수록 지나가는 시간은 더욱 아쉬운 법이겠죠. 밤은 깊었지만 아직 나눌 이야기는 많이 남은 듯한데요. 그동안에 여기 있었으면서 어땠어? 여기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랑 좋은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갑니다. 같이 울어준 적은 없지만 같이 웃어주는 사람도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사람에게 치유받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 중인 아이들. 선생님은 안 헤어지고 싶어. 근데 가야지. 가서 이제 잘 적응하고 잘 지내야지. 잘할 거야. 너네들은 잘할 거야. 아이들에게 해맑음 센터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요? 저는 그만큼 여기 오는 게 간절했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을 좀 품어준 그런 공간이라
그래서 해맑음센터를 진짜 저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밝은 해가 떠오르길 응원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신선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로 동네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명절이. 그래서 미리미리 고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바쁜 편이고. 그날 들여온 국내산 암태지를 발골부터 정형까지 손수 작업해 신선도는 그야말로 최상급. 믿고 먹는 이유입니다. 삼겹살 사러 왔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오늘 고기가 참 좋네. 엄청 좋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는 단연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왜 좋아해요? 아이, 좋아하니까 먹는 거지. 이유가 어딨어. 뭐 고소하고 맛도 있고 또 요리하기도 편하고.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우리는 늘 삼겹살을 찾아왔는데요. 아유, 오돌타니까 갖고 나와서 고기 잘 사 먹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삼겹살 제대로 고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삼겹살 고르는 방법은 여기 부분 보면은 오래된 삼겹살은 이쪽이 까맣게 여기 색깔이 좀 변하는. 삼겹살의 신선도는 갈빗대가 있었던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색이 탁하거나 경계가 흐리다면 오래된 고기일 수 있다는 사실. 삼겹살 고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한 가지. 요 부위가 약간 기름기가 있고 속에 이제 마블링처럼 이렇게 하얗게 데켜 있는 거 이런 걸 고르시면 최고 맛있어요. 어떤 분들은 붉은살 있는 게 좋아가지고 다 그렇게 고르시는데 이렇게 약간 해머리한 거 요것만 고르시면 돼요. 살과 지방이 고루 있을수록 풍미와 육즙이 살아난답니다. 특별히 처리할 게 없이 사시사철 사랑받는 삼겹살. 그런데 말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그럴 때 주로 먹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뭐 상추도 같이 싸먹으면 목도 시원해 그냥. 유독 미세먼지와 황사가 하늘을 뒤덮은 날이면 왜 이렇게 삼겹살 생각이 나는 걸까요? 미세먼지 많고 이런 날은 좀 먹어줘야 된다고 손님들이 자주 찾아요. 아닌가요? 과거 탄광을 캐던 광부들이 작업하며 마신 먼지를 배출하기 위해 삼겹살을 즐겨 먹었던 게 지금까지 내려져 왔는데요. 정말 관련이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과 같은 돼지고기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4대6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불포화지방산은 체내에 적게 축적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삼겹살과 같은 돼지고기에는 아연, 셀레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성분은 간과 신장에서 메틸로티오네인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중금속을 흡착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반찬 고민으로 힘드신가요? 강윤주 셰프표 돼지고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단백질 섭취에도 아주 그만인 우리 돼지고기 한돈을 이용해서 돼지고기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살을 활용한 요리입니다. 입맛 당기는 이런 돈산적구이를 해서 아이들한테 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돈산적의 핵심은 양념인데요. 아이들이 씹고 삼키기 쉽도록 사과, 양파 그리고 당근을 갈아 넣은 양념에 목살을 푹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정도를 재워놓을게요. 30분 뒤 양념이 잘 뱄으면 이젠 구울 차례. 여기서 팁은요. 스케이트 타듯이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팬에 양념이 눌어붙지 않도록 중불에 뒤집어가면서 구워주면 입 짧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돈산적구이 완성입니다. 다음은 오겹살. 오겹살로 하게 되면은 요 껍질이 주는 쫄깃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껍질과 요 지방층이 주는 이제 고소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맛있습니다. 양념이 칼칼한 대신 무가 익으면 단맛이 올라와 조합이 좋습니다. 다시마 한 쪽 들어가면 조금 감칠맛을 주겠죠. 다시마. 한번 구워낸 오겹살은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약불에 10분간 끓여주면 칼칼한 맛이 일품인 이렇게 요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겹살 무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랑은 또 다른 맛인 오겹살 무조림. 특히
특히 먹고 남은 돼지고기를 활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조금 익숙한 듯하면서도 조금 색다르게 우리 돼지 한돈을 가지고 요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돼지고기 요리로 건강한 겨울 나세요. 100세 시대. 그런데 마음껏 움직이는 건 몇 살까지? 건강, 관절에 달렸다. 관절에 생크릴을 주자. 크릴 오일 등 3중 복합물로 부드럽게 하루 하나 작은 캡슐로 간편하게 관절에 생크릴. 이제 눈가주름을 위해 애쓰지 마세요. 이지클레어가 있으니까. 눈가주름 89.3% 개선에 도움. 이지클레어의 능력을 쓰세요. 눈가주름 개선 의료기기 이지클레어. 빠르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스타일. 나의 에어스트레이트. 영어는 틀리는 게 무섭다? 근데 우리말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 그치? 영어도 그렇게 느는 거야. 스픽에서 틀려야 현실에서 트인다. 사람보다 나은 AI 영어 선생님. 스픽!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건강 고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 고민, 혈당 고민, 콜레스테롤 고민. 세 가지 건강 고민. 이제 블루션으로 동시에 올인원 케어의 시작 뉴트리코어 블루션. 오늘의 커피가 기대되는 건 100도씨라 더 깊어서 바리스타처럼 섬세해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기온이 오르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권역이 좋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또 경사진 도로 등의 살얼음이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